엄마. 제발,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의붓아버지의 손이 내 입을 틀어막고 그의 무거운 몸이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엄마가 출근한 빈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영원히 변했다. 내 이름은 지은. 21살, 대학생. 우리 가족은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엄마는 간호사로 밤낮 없이 일했고 의붓아버지는 실직한 상태로 집에 머물렀다. 그는 처음엔 친절했다. 하지만 엄마가 없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은 우연한 스침, 다음은 의도적인 접촉. 그리고 마침내 그날. 지은아, 내가 엄마를 닮아서 그래. 그는 속삭였다. 그 말에 토할 것 같았다. 나는 저항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 후로 나는 학교에 가는 길조차 두려웠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은 가정사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특히 우리처럼 가난한 동네에서. 대학에 들어간 후 나는 도망치듯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다. 홍대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수민.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 예술대학 학생이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눈빛에 스민 따뜻함. 그녀가 커피를 주문할 때 우리의 손이 스쳤다. 그 순간 내 가슴이 떨렸다. 왜일까? 남자애들한테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수민은 자주 왔다. 언니,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커피 한 잔 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산 출신, 서울로 유학 온 아이였다. 집이 그리워. 바다 냄새가 나지 않는 서울이 낯설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걸 찾고 있어? 그녀와의 만남이 내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의붓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운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수민의 미소를 떠올렸다. 밤에 잠들지 못할 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LGBT는 서구 문화로 치부되었다. 어느 날 카페가 문을 닫을 무렵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언니, 같이 산책할까? 한강 가자.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반짝이는 밤.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눈빛이 슬퍼. 그녀의 말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의붓아버지의 일, 엄마의 무관심, 내 고통. 수민은 나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이제 나랑 있어. 그 포옹은 따뜻했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변했다. 친구 이상, 하지만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수민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내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기울었다. 우리는 주말에 홍대 거리를 걸었다. 거리 공연자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젊은이들이 웃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언니, 이 노래 들어봐. 내 마음 같아. 수민이 헤드폰을 나눠주었다. K-인디 음악, 부드러운 멜로디가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렸다. 엄마는 여전히 모르고 의붓아버지는 나를 노려보았다. 지은아, 요즘 늦게 들어오네. 남자친구 생겼어.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수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수민의 답, 나도. 언니랑 있으면 행복해.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울렸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을 잡을 때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드라마 손 더 게스트나 제스케이와의 캐슬처럼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면 파탄나는 경우를 봤다. 어느 봄날 우리는 경복궁으로 갔다. 한복을 대여해 입고 궁궐을 걸었다. 언니, 예뻐. 진짜 공주 같아. 수민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웃었다. 그곳에서 그녀가 말했다. 언니, 나 언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나도. 수민아,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날 의붓아버지가 내 핸드폰을 봤다. 수민과의 메시지. 이게 뭐야? 여자애랑. 변태냐? 그는 나를 때렸다. 엄마한테 말할 거야. 나는 울며 도망쳤다. 수민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나는 그녀 품에 안겼다. 수민아, 나 어떡해. 그녀는 나를 달래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사랑이잖아.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비밀스럽지만 깊었다. 우리는 서울의 카페, 공원, 지하철에서 몰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친구들 중 일부가 수근거렸다. 지은이랑 수민, 이상하지 않아.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다르다는 건 고립을 의미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알게 되었다. 의붓아버지가 말한 모양이었다. 지은아,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엄마의 눈물. 그녀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치료받아. 정상으로 돌아와 이라고 했다. 나는 상처받았다. 수민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우리 사랑은 정상인데. 왜, 우리는 함께 울었다. 하지만 이 충돌이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 검은 모래사장, 도라르방.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웠다. 수민아, 영원히 함께하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의 키스, 부드럽고 따뜻했다. 제주의 바람이 우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수민의 가족이 그녀를 부산으로 데려가려 했다. 대학 그만두고 집으로 와. 서울 생활이 내게 안 좋아. 수민의 어머니는 보수적이었다. 수민은 울며 말했다. 언니, 나 어떡해. 가족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마. 하지만 수민은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우리의 첫 균열이었다. 학교에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보았지만 여전히 숨겨야 했다. 한국에서 퀴어 퍼레이드는 용감한 행위였지만 우리는 두려웠다. 어느 날 충격적인 배신이 왔다. 내 친구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소문냈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수민이랑 사귄 데 학교 게시판에 익명 글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역겹다. 정신병자. 한국 사회의 동성애 혐오가 드러났다. 수민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언니, 나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다. 왜? 우리 사랑인데. 하지만 그녀는 떠났다. 부산으로. 나는 홀로 남았다. 의붓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밤마다 악몽. 나는 엄마와 대화하려 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엄마는 한숨 지었다. 지은아, 사회가 변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차마. 그녀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수민의 부재가 고통스러웠다. 몇 주 후 수민에게서 메시지. 미안해. 가족 때문에.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이 그녀가 돌아왔다. 우리는 재회했다.
인사동에서 전통 차를 마시며 다시 시작하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았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위기가 왔다. 의부사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술에 취해 집으로 왔다. 지은아, 내가 그년 때문에 나를 무시하냐. 그는 수민을 모욕했다. 나는 저항했다. 그만해. 나 혼자 살아갈게. 엄마가 개입했다. 여보, 그만해. 지은이 불쌍하잖아. 처음으로 엄마가 나를 지켰다. 하지만 의부사버지는 화를 냈다. 이 집에서 나가. 나는 짐을 쌌다. 수민의 원룸으로 갔다. 수민은 나를 받아주었다. 여기서 함께 살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방, 하지만 행복했다. 우리는 한국 드라마처럼 서로를 위해 요리하고 산책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컸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게 되었다. 지은 씨, 그 소문 사실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이 변했다. 그리고 배신. 수민의 옛 친구가 우리를 찍은 사진을 유포했다. 레즈비언 커플지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수민은 패닉에 빠졌다. 언니, 내 미래가. 취업이 안 될 거야.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차별의 대상이었다. 수민은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화를 냈다. 집으로 와. 그런 생활 그만둬. 수민은 망설이다. 나를 떠났다. 미안해, 언니. 사랑하지만 현실이 너무 무서워.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배신감. 나는 홀로 울었다. 의부사버지의 트라우마와 겹쳐 우울증이 왔다. 병원에 갔다. 상담사, 당신의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회가 문제죠. 나는 회복하려 애썼다. LGBT 지원 단체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에 위로받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나는 수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 언니, 미안해. 가족과 싸웠어. 너 없인 못 살겠어. 그녀가 돌아왔다. 우리는 재회했다. 눈 쌓인 남산에서. 수민아, 이번엔 포기하지 마. 우리는 약속했다. 하지만 고난은 계속되었다. 의부사버지가 엄마와 이혼 소송을 걸었다. 지은 때문에 그는 나를 탓했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의 학대. 엄마가 없을 때 그는 나에게 판사는 충격받았다. 의부사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몰랐어. 이 사건이 우리의 관계를 강화했다. 수민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딸아, 내 행복이 중요해. 수민의 어머니가 말했다.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퀴어 영화제, LGBT 권리 운동. 하지만 최악의 충돌이 왔다. 수민이 병에 걸렸다. 희귀병. 언니, 나 무서워. 병원에서 나는 그녀를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치료 과정이 힘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해졌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병원에 갔다. 우리의 사랑이 그녀를 지탱했다. 언니 덕분에 살고 싶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봄이 다시 왔다. 수민의 병이 호전되었다. 기적 같아. 의사는 말했다. 우리는 퇴원 후 한강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피고 바람이 불었다. 수민아, 사랑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의 삶은 변했다. 나는 작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엄마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회의 LGBT의 목소리를 전했다. 수민은 예술가로 성공했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우리의 세상. 가족들도 받아들였다. 엄마는 지은아,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나는 네, 엄마애라고 답했다. 의붓아버지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우리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없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웠다. LGBT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사랑은 자유다. 우리의 외침. 결국 우리의 사랑은 승리했다. 인생은 고통과 기쁨의 연속.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수민과 나는 영원히 함께했다. 한국의 봄처럼 새롭게 피어나는 사랑.